네, 글로벌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배치해 순찰 활동에 들어가자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네, 코로나 전쟁 승리를 사실상 선언한 중국에서 집단 감염이 발병해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짓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배치돼서 순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좀 알아본다면요. 네,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서 맞대응을 공언해 영내 군사적 충돌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책임론을 비롯해 무역 문제, 홍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도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사실 항공모함은 흔히 움직이는 군사기지라고도 불리는데요. 태평양을 순찰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10만 톤급으로 각 항공마다 60대 이상의 항공기가 실려 있어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CNN은 미 해군 보유 7척의 항공모함 중 3척이 태평양에 배치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북한과 긴장이 정점에 달했던 2017년 이후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이 가장 대규모로 전개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이 지역 전체와 세계에 최강의 해군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시도라면서 패권 정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은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또 보유하고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군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대만 영공을 지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편으로 미 해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군사 패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미중 고위급 회담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바로 내일인데 미국 하와이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재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17일 하와이에서 대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회담이 열리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국 고위급 인사 간 첫 대면 협상 자리가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고위급의 대면은 사실상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중 간 회담 소식이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다.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국을 감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 5천 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건데요. 현재 한미 간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주한 미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 양국 간 방위비 협상과 주한 미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점점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눈에 띄는 게 그 미국에서 일부 주지사들이 2차 봉쇄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기업체와 점포를 다시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당이나 술집 밖에서 대규모로 몰리고 있다면서 식당이나 술집에서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봉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코로나19의 2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선 유세를 재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집회를 통해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데 유세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유세를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에 그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실내 체육관에서 대선 유세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각종 그 여론조사에서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지 집회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의혹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털사의 토요일 밤 유세를 위한 티켓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제 트윗을 통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유세를 하는 것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감염 우려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아무튼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저희가 그 중국 상황 짚어봤잖아요. 이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계보건기구도 베이징을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이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중국 베이징의 집단 감염은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별다른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우려스럽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특히 베이징은 대도시이고 다른 도시들과도 잘 연계가 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방역을 이룬 그런 국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재발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그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베이징시는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베이징에서 확진자는 100명 넘게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었던 이탈리아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나와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병원에서 최근 며칠 사이 100여 명의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일단 이번 집단 감염 사례가 봉쇄 완화 이후 나타난 2차 확산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바이러스 확산 거점이었던 북부 롬바르디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전히 하루에 지금도 200명 이상이 넘는 그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2차 파동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브리핑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